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기록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공포의 무기가 있습니다. 과연 그 공포의 대상은 거북선이 다였을까요? 칼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벼락같이 떨어진 쇠구슬이었습니다. 이 공포의 무기, 쇠구슬은 떨어지고 나서 바로 터지지 않습니다. 잠시간의 정적. 처음 보는 물건에 호기심을 가진 일본군은 이내 몰려들어 구경합니다. 그 순간 그 쇠구슬이 부지불식간에 터집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철 조각이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맞으면 즉사. 직접 맞지 않아도 소리만 듣고도 쓰러지는 병사가 속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격진 천뢰. 문자 그대로 하늘을 날아가 벼락처럼 터진다는 뜻입니다. 별칭은 귀신폭탄. 이 비격진 천뢰가 활약하던 바로 그 시기로 돌아가 봅니다. 때는 1591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한양 군기시에 이장손이라는 이름의 화포장이 있었습니다. 화포장이란 대포와 포탄을 만드는 기술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이장손은 벼슬도 없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장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포탄은 무쇠덩어리였습니다. 대포에서 발사하면 날아가서 부딪힙니다. 성벽에 맞으면 성벽이 깨지고 사람에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즉 날아가서 직접 맞아야만 효과가 있는 단순한 구조였던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장손은 맞추지 않아도 되는 포탄을 만들었습니다. 둥근 무쇠 껍데기 안에 화약을 채우고 대나무통을 꽂고 그 안에 나선형 홈이 파인 나무심을 넣었습니다. 나무심에 도화선을 감습니다. 10번 감으면 빨리 터지고 15번 감으면 보다 늦게 터지게 됩니다. 즉 제조 방식에 따라서 시간 조절이 가능한 폭탄이었던 것입니다. 시한폭탄이 1591년 조선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죠. 무쇠 안에는 화약만 들어간 게 아니고 마름쇠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마름쇠란 삼각형 모양의 날카로운 쇠조각입니다. 화약이 터지면 이 쇠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오늘날의 파편 수류탄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실물 크기를 보면 지름 21cm, 둘레 68cm, 무게 약 12kg입니다. 생김새는 박처럼 둥글고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가 퍼진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CT 촬영으로 내부 구조가 밝혀졌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벽 두께가 균일하지 않았던 겁니다. 위아래는 두껍게, 측면은 얇게 만들었습니다. 위아래를 두껍게 한 이유는 떨어질 때 충격으로 미리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이고, 측면을 얇게 한 이유는 폭발할 때 옆으로 터지게 해서 파편이 넓게 퍼지도록 한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살상 범위를 넓히기 위해 폭발 방향까지 설계한 것인데요. 이것이 무려 400년 전의 기술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비격진 천뢰는 중국의 진천뢰와도 다르고 당시 유럽의 어떤 포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자 기술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장렬 포탄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 클라이막스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1592년 9월, 경주성 전투가 발발한 때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약 4개월이 지난 시점 때는 부산, 한양, 평양까지 속절없이 뚫린 상태였습니다. 경주 역시도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경상좌병사 박진이 탈환을 시도했지만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칼과 창만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이때 박진의 손에 비격진 천뢰가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징비록의 기록입니다. 비격진 천뢰를 성 안에 대고 쏘니 객사마당에 떨어졌다. 적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서로 다투어 모여들어 구경했다. 조금 있더니 폭탄이 속에서 저절로 터져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폭음이 나면서 철편이 무수히 흩어지니 여기에 맞아 즉시 죽은 자가 30여 명이요. 직접 맞지는 않았어도 놀라서 쓰러지는 자가 많았다. 30명이 비격진 천뢰에 즉사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소리에 기절했고요. 일본군은 이튿날 성을 버리고 서생포로 도주했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경주성을 탈환하는 쾌거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조선이 빼앗긴 주요 도시를 되찾은 첫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류성룡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격진 천뢰 하나의 위력이 수천 명의 군사보다 낫다. 비격진 천뢰는 경주성 전투 이후에도 계속 쓰였습니다. 때는 1592년 10월 진주대첩. 김성일의 학봉집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 김시민은 비격진 천뢰와 진려포를 터뜨리고 큰 돌멩이와 불에 달군 쇠붙이를 던지기도 하고 끓는 물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비격진 천뢰에 맞아 넘어져 죽은 시체가 수도 없이 쌓였습니다. 1593년 2월 웅천 수륙합 공작전에서 이순신도 비격진 천뢰를 썼습니다. 이순신의 장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언덕 위에 진지에 진천뢰를 쏘았는데 터지고 부서지고 죽고 상하여 시체를 끌고 쩔쩔매며 달아나는 적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비격진 천뢰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행주대첩에서도 쓰였습니다. 행주산성에서는 비격진 천뢰와 함께 화차가 등장합니다. 화차란 수레 위에 총통을 묶어 한꺼번에 200에서 300발의 화살과 탄환을 쏘는 무기입니다. 이는 문종 때 개발된 것인데 임진왜란 때 변희중이 개량한 바 있습니다. 행주산성에서 권율의 2300명대의 일본군 3만 군사가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무려 10배가 넘는 병력 차이였습니다. 일본군이 산을 올라오자 화차가 불을 뿜었습니다. 하늘을 덮을 만큼의 화살이 쏟아졌고 비격진 천뢰가 적진 한가운데서 터졌습니다. 일본군은 9차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9번 모두가 다 막혔습니다. 행주산성은 그 집요한 공격에도 끝내 함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한 무기, 비격진 천뢰. 이 무기를 만든 이장손. 그러나 선조수정실록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모양새는 어딘지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1592년 9월 1일자 경주성 전투의 전과를 길게 쓰고 박진이 종이품으로 승진했다는 내용을 다 언급한 뒤에서야 그의 이름이 괄호 속에 이렇게 짤막하게 언급될 뿐입니다. 비격진 천뢰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화포장 이장손이 처음으로 만들었다. 진천뢰를 대환폭으로 발사하면 500에서 600보 나라가 떨어진다. 얼마 있다가 화약이 안에서 폭발함으로 진을 함락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무기였다. 이게 전부입니다. 호쾌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를 개발한 화포장의 이름이 고작 괄호 안에 들어간 부연 설명으로만 언급된 것이지요. 장군의 승진은 본문에 적혀 있고 그 장군에게 승리를 안겨준 무기를 만든 기술자의 공이 괄호 안에 부연 설명 정도로만 남은 아이러니입니다. 2018년 11월 전북 고창 무장현 관아터에서 비격진 천뢰 11발이 한꺼번에 발굴되었습니다. 400년 넘게 땅속에 있던 것들인데 거의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건 전국의 5점 안팎으로 전부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보물 제860호로 지정된 비격진 천뢰가 창경궁에 한 점 남아있던 것. 그것이 거의 전부였는데 비격진 천뢰가 한꺼번에 11발이 나온 겁니다. 400년 전 이장손이 만든 무기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땅속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조선의 무기는 바로 하늘에서 떨어져 땅을 뒤흔든 귀신폭탄, 비격진 천뢰였습니다. 이 엄청난 귀신폭탄, 비격진 천뢰를 만든 사람은 바로 이장손, 실록에 괄호 단 한 줄로 남은 화포장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참머 채널의 다음 영상과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나를 위한 트렌드, 오늘을 위한 영감을 주는 역사 이야기, 참머 채널이었습니다.